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택배견 경태를 기억하시나요? 일명 경태의 아버지의 후원금 사치 사건 이후 아이들은 빈집에 방치되었고 아픈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코리안독스에서 아이들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태와 태희의 추정 나이는 10살, 두 아이 모두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임시보호를 하던 중 작년 봄 태희는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경태는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임보자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랑 숨바꼭질을 해요. 지금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저기 집으로 쏙 들어갔다가 다른 집으로 쏙 들어갔다가 집에서 보면 정말 얌전해요. 차만 타면 찡찡이가 돼요. 그 공간이 좀 싫은가 보다.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정말 데리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디서도 볼 수 없던 경태의 반전 매력이 담긴 근황을 공개합니다. 살도 좀 찐 것 같아. 네, 살이 좀 붙어. 그죠? 100g, 150g. 살이 붙었어. 몸무게보다 좀 뚱뚱해 보여. 근데 이렇게 다 키우시고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쵸. 사람이 이제 컨디션이 난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힘들죠. 왜냐면 어. 식구들이 다 도와주셔도 다 저한테만 달라붙으려고 그쵸, 하니까 맞아. 보시다시피 경태네 집에는 5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 튼튼이, 둘째 경태, 셋째 뽀빠이, 넷째 봄이, 막내 코코. 희범 씨와 가족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모두 유기견이었다는데요. 첫째는 지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안산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이고 구조할 때부터 나이가 좀 많았고 하루만 있어도 죽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괜찮다가 치매가 이제 심하게 와서 지금은 뭐 이제 거의 그렇게 잠만 자거나 먹을 거 줄 때만 반응하고 나이는 추정 불가해요. 뭐 15살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튼튼이가 첫째, 이제 둘째가 우리 경태. 경태는 뭐 이미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뭐 경태 소개는 특별히 하진 않을게요. 이제 심장 수술하고 많이 건강해진 상태고 이제 뽀빠이 얘는 이제 제천에서 밭 지킴이로 이제 키우던 어미견이 새끼를 낳은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구조돼서 5살 됐나 뽀빠이 저희 집에서 제일 똑똑해요. 사람보다 말귀를 더 잘 알아들어요. 정말 똑똑해요. 봄이 안성 15호소에서 알라사 직전에 레인보우 쉼터로 구조돼서 저희 집에 오게 됐고요. 우리 막내 코코 2살 보령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이. 구조 당시에 이렇게 한쪽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적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너무 애기라서 우선 이 모양을 살리려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서 이 모양은 지금 살려 있는 상태인데 시력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막내 코코. 다견 가정에 신입으로 들어온 경태. 합사 과정은 괜찮았을까요? 튼튼이하고 이 뽀빠이가 워낙 착해요. 진짜 착해요. 네, 그래서 서열을 싸움을 한 적도 없어요. 항상 이 먼저 온 큰아이들이 다 봐줘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태는 그 이미 방송에서 많이 그때 보도가 된 상태여서 대표님한테 그때 대구인가로 구조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구조를 같이 못 가고 지붕공사를 저희가 그 재능기부로 다 공사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경태를 처음 거기서 만났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귀엽게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가고 다음 날인가 이제 갔더니 임시보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경태는 이미 가정에서 키워졌던 아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노출이 된 아이다 보니까 가정에 가 있으면 노출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갔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첫날에 심장 소리나 그런 걸 만져보면 이게 어디가 안 좋은지 느껴지거든요. 데리고 오는 그날 바로 저녁인데도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심장이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약 처방 박여서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경태와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아픈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있으면 그냥 데리고 가서 좀 하루라도 좀 케어를 좀 잘해주고 어느 곳이든 입양을 좋은 데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언젠간 이 이슈가 끝나면 좋은 집에 입양을 가겠지. 그동안은 잘 데리고 있어 보자. 길어봐야 한두 달이겠지.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던 경태. 어쩌다 가족이 되었을까요?
경태가 심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오래 있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인데 또 어디로 보내기가 근데 또 입양을 하기도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야. 집에서 보면 정말 얌전해요. 차만 타면 찡찡이가 돼요. 그 공간이 좀 네. 싫은가 보다. 차 타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나? 근데 정말 그 하도 찡찡거려서 어떻게 타고 다녔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타는 내내 정말 도착할 때까지 낑낑거려요.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정말 데리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그게 경태가 와서 한 번도 누군가를 따라가고 막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택배차 보고 남자 두 분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두고 마음이 되게 그때는 좀 짠했었어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날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랬어요. 그날.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꾀발랄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라 정말 시크해요. 상남자 시크 막.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랑 숨바꼭질을 해요. 지금 뭐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저 퇴근하고 오면 경태야 그러면 저기 집으로 쏙 들어갔다가 다시 제가 거기로 또 찾으러 가면 다른 집으로 쏙 들어갔다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좀 많이 연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시기 좀 제약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마리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시골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뭐 어디 제가 집 앞에 뭐 수목원이 강아지가 되는 데서 갔어요. 근데 뭐 근처 식당을 가면 강아지는 안 된다 그러면 강아지는 차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여기 놀러 가는 게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듯 다경 가정에 고충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동안 30마리 넘는 유기견을 임시보호했었다는 희범 씨. 처음 임시보호를 시작한 건 먼저 키우던 반려견 토리와의 이별을 겪은 후라는데요. 거의 24시간을 병간호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걔한테 24시간을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우리 큰애랑 같이 진짜 교대로 그렇게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 아이가 가고 나니까 이 마음의 상실감도 너무 크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은. 그쵸. 그래서 정말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는데 어디로 봉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터에 우리 튼튼이를 본 거예요. 아이 가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튼튼이 모습이 정말 다른 거 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루만 살아도 그냥 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케어를 좀 해주고 보내야겠다 그 마음에 주말인가 이제 갔어요. 가서 보고 튼튼이를 데리고 왔어요. 튼튼이를 데리고 오고 얘네들은 어차피 입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첫 아이가 치와와였어요. 입양이 결정된 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며칠만 데리고 있을게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병원을 가보고 뱃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장판을 뜯어 먹었었나 봐요. 장판 10몇 조각이 아마 그게 안 됐으면 장폐색이 왔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걔가 인부가 첫 시작이 돼서 내시경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양을 가게 됐죠. 데리고 오는 애들이 다 컨디션들이 그게 막 좋지 않은 애들이 많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왔다 갔죠. 사랑으로 돌보던 아픈 아이들이 평생 가족을 찾아갈 때 30번이 넘는 이별을 해야 했던 희범 씨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냈을까요?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 말아. 이미 입양처가 정해져 있지만 데리고 와서 이제 마음에 정이 들었으니까 이 아이를 보내지 말까? 내가 키운다고 할까? 가는 순간까지도 데려다주는 그 순간까지도 갈등을 해요. 막 너무너무 이제 예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다 하고 막 정말 갈등을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은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맞아요. 잊혀지기까지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거를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다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쥐강아지잖아요. 가서 유기견일 때 보는 모습이 좀 지저분하고 첫 이미지가 그럴 뿐이지 집에 와서 정말 한 달만 케어를 잘만 해도 벌써 아이들 털에서 윤기 나고 정말 건강해지거든요. 보여지는 첫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은 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데리고 와도 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되거든요. 경태는 이제 저하고
벌써 3년이 지났나요? 경태를 사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부터 부담이 사실은 컸어요. 계속 이슈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상당히 사실 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났고 또 저렇게 건강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더 바랄 거 없다고 하면 그것도 욕심일까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는 그런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한 이렇게 강아지의 일상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니까 늘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태 아주 평생 잘 아주 예쁘게 케어하고 예쁘게 데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경태 사랑해.